소니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소니라는 업체는요,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A국이 있고 B국이 있고 C국이 있고 D국이 있어요. 현재 물가 수준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그 뭐 GDP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환율 그런 거 다 개입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1,000원, 1,000원, 1,000원 비슷하게 판매를 해요. 이게 왜 근데 오차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오차는 분명히 발생하는데 어디에서 오차를 잡냐면은 이 제품을 특송 같은 페덱스라든가 그런 특송 같은 제품을 자기 특송 같은 운송수로 배송을 했을 때 가격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0원짜리고 무게가 한 500g 정도 나간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봐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900원까지 될 수가 있고, 950원까지 될 수가 있고, 어떤 나라는 1,050원, 여기는 1,030원, 여기는 970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오차까지는 봐줍니다. 당연히. 왜냐면 유통에다 어떤 유연성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잘하죠. 이번에도 삼성 같은 사태를 한번 보세요. 삼성에서 이 직구열풍 하면서 직구열풍 그 기사 아마 스크랩북에 다 나올 텐데, 직구열풍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면 삼성 LED TV를 완전 직격탄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180만 원짜리 TV가 직구하면 90만 원에 관세 부과세 다 내고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됐었었냐면 일반 TV가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펄 방식이 있고 NTSC 방식이 있었습니다. NTSC 방식. 그래가지고 이 화면 주사 방식이에요. 이 주사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일본이 펄 방식이었고, 그다음 미국도 또 방식이 아마 펄 방식이 그랬고 한국이 NTSC인가? 그래가지고 주사 방식이 틀렸었어요. 주사 방식이 틀렸었다가 또 이러면서 다시 LCD로 넘어가면서 또 LCD에 대한 또 이제 주사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LED에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LED에서 전 세계 호환. 디지털이다 보니까 이 주사 방식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주사 방식에 문제가 생기는데 디지털은 말 그대로 그냥 디지털입니다. 전 세계 표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호환이 다 전 세계 호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재 DVD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그 DVD 지역존 다 만들어가지고 다 수출 분리해놨잖아요. 근데 그 DVD는 안 풀렸는데 얘는 지금 LED는 풀려버렸어요. 그게 한 4년 전, 5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직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LED TV가 특히 브라운관 모니터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프리볼트를 많이 적용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뭐 전압도 괜찮죠. 그 다음에 해외 수출품 같은 다 프리볼트에다 그런 이제 호환성을 다국어 다 기본적으로 지원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LED 제품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예전에는 전 세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는 가정에 다른 가격, 일물일가가 아니라 다가격으로 설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결제 부분이 너무 활성화 잘 된 거예요. 너무 뭐 페이팔이라든가 예전에는 어떤 해외 결제는 주로 대변되는 게 이제 LC였었어요. LC. 로컬러블 크레딧이었죠. LC였었는데 이건 뭐냐면 결제도 하면서 어떤 보증도 같이 써주는 에스크로까지 같이 써주는 거였는데 소액은 솔직히 이거 못 쓰죠. 왜냐면 은행 어떤 개설비용이든가 담보도 설정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결제도 책임져 주면서 에스크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통계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잡아냅니다. 잡아내가지고 그것을 알아서 아이들의 계정을 블락을 시켜버린다든가 그 결제 대금을 강제로 인출을 해버려요. 특히 우리 은행과 계좌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쪽 상대방 아무리 국민은행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제 계좌에서 강제 인출을 못 하잖아요. 근데 페이팔은 해줘. 페이팔 밸런스가 제로인데도 얘가 문제 생겼다 그럼 마이너스 밸런스 해버리고 마이너스 밸런스 며칠 안 쳐줄 경우 거기 연결된 신용카드 강제 인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런 B2C 시장을 위해서 어떤 에스크로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편합니까? 저희가 미국 직원이랑 통화할 때도 070폰으로 하면 무료인데요. 아니면 스카이프로 통화해도 무료고. 그러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에 비용 안 들지. 그 다음에 영어 잘하는 인력들 엄청나게 많이 있지. 그러니까 뭐 점점 어려워지는 게 없어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영상 보내도 옛날에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어떤 영상 보내면 저희가 캠코더로 찍어서 뭐 그렇게 스마트폰 보급되기 전에 캠코더로 찍어서 그것을 코딩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아이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거 바로
뭐 메일로 보내면 첨부 파일 용량이 크다. 유튜브에도 올리는 유튜브 URL만 보내버려. 이번에도 고객들이랑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게 점점 간단해져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이슈가 뭐냐면요. 지금 수입업체들, 지금 현재 정책은요. 수입업체들 완전 경쟁화시키겠다. 개인들도 그냥 수입업체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저렴한 거 자꾸 한국으로 들어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유통된 이제 대기업들, 소니라든가 파나소닉, 캐논, 니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뭐가 포함이, 그냥 여기는 소비자가 사는 가격이에요. 사는 가격. 사는 가격에 비슷하게 맞춰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VAT라는 게 있죠. VAT. VAT가 몇 프로죠? 10%죠. 10%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어마어마한 수치.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렇게 사지만 우리같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잘 되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하게 되면요. 이거에서 950원에 샀다? 그럼 이거 얼마에 사는 거죠? 여기서 10원을 빼야 되니까 85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를 보면 일본이 부가세율이 5%였는데 8%를 올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출 키우겠다 이거예요. 수출. 내수를 조금 죽이면서 수출을 키우겠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가세 제도가 너무 잘 돼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부가세 환급받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어요. 요즘 편해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노리는 제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환율은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저희한테 좋지는 않아요.